오늘도 조용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며칠이 흘렀고 나는 흰 봉투에 담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으며 그 불안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종이를 넘기는 동안 나는 내가 알던 이름들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낯선 이름들만 가득했고 정확히 말하면 내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우리는 결코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재혼을 결심했을 때 나는 거창한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다시 사랑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벅찼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평온한 동행을,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따스한 온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그의 침묵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적다는 건 거짓도 적다는 뜻이라 믿었고 그의 과묵함이 진실성의 다른 이름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저녁마다 그가 신문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이런 고요한 일상이 행복의 또 다른 형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이야기만 꺼내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고 보험이나 재산에 대한 대화는 늘 나중에 천천히라는 말과 함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그러려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회피가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의심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한 의심으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되뇌었습니다. 사랑은 믿음이라고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중년의 재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더욱 참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다가 가슴을 움켜쥐었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서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던 탓인지 나는 그저 멍하니 형광등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고 그저 서류 몇 장의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넘기는 순간 내 심장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고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었습니다. 단 한 글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이름들이 차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전처의 자녀들, 오래전 연락이 끊겼다는 조카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친척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 그의 법적인 배우자였지만
그의 인생 기록 어디에도, 그의 마지막 의지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결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그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변호사가 무언가 설명하는 듯 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 위의 글자들만 계속 눈에 들어왔고 내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텅 빈 공백만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는 일정 부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변호사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의 결혼이 그에게 무엇이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고, 내가 믿었던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나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그가 중요한 물건을 넣어두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와 손으로 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흔적과 지웠다 다시 쓴 흔적이 역력한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이건 내 몫이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완전히 버릴 용기도 없었고 모두를 동시에 끌어안을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공식적인 유언장에는 과거의 사람들을 적어 넣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나에게 미안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조차 끝까지 드러낼 용기가 없어서 숨겨진 봉투 안에 넣어둔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나는 그 메모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의 미안함도 그가 남긴 돈도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끝까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고, 나 역시 그런 반쪽짜리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이 사람.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나를 지우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날 나는 비로소 나를 되찾았습니다. 유언장에서 지워진 그 순간 역설적으로 나는 가장 선명하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이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